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한국가스공사 이전 경기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106, 75 승리를 기록했으며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72에서 85 패배를 기록했다. 최근 3경기 2승 1패 흐름 속의 시즌 4승 9패 성적, 서울 삼성 상대로는 샘 조세프 벨란겔이 먼저 수비를 흔들고 득점을 책임진 이대성, 전현우가 신들린 야투 감각을 보여주는 가운데 팀은 13개 3점 슛을 68.4%의 높은 적중률 속에 림에 꽂아 넣었던 경기. 머피 할로웨이, 유슈 은도해가 힘을 이용한 포스트업과 세컨드 찬스 포인트는 물론 협력 수비를 역리용한 패스도 훌륭하게 해냈으며 선수들의 강력한 의지가 달라진 투지와 근성으로 나타난 상황. 또한 이대헌이 결장했지만 트랜지션과 볼 없는 움직임이 좋았던 신승민이 기동력이 좋은 포워드의 모습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전주 KCC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울산 모비스 상대로 68에서 8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안양 KGC 인삼공사 상대로 82에서 84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 플러스 최근 5경기 1승 4패 흐름 속의 시즌 4승 11패 성적. 울산 모비스 인삼공사 상대로는 라거나가 분전했지만 후반전에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했고 팀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7개 마진으로 밀렸던 경기. 20%의 아쉬운 3점 슛 성공률에 그쳤고 정창영 또한 이승현이 장재석과 함지훈의 협공에 막히는 오펜스가 나왔던 패배의 내용. 코멘트 4번 포지션에 고민이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약점을 이승현이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라거나가 마피 할로웨이와 매치업에서 인사이드를 장악할 것이다. 전주 KCC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전주 KCC 승 155.5 오버. 수원 KT 이전 경기 홈에서 창원 LG 상대로 71에서 8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88, 78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6승 8패 성적. 창원 LG 상대로는 양홍석이 분전했지만 35.5%의 낮은 팀 야투 성공률에 그치는 가운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6개 마진으로 크게 밀렸던 경기. 4쿼터 뒷심 대결에서 밀리는 과정에서 승부처를 책임질 수 있는 해결사가 없었던 상황. 또한 4쿼터에는 슛 찬스에서 서로 미루는 모습이 나타났고 식스맨 대결에서 힘을 쓰지 못했던 패배의 내용. 안양 KGC 인삼공사 이전 경기 홈에서 서울 SK 상대로 90, 8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고양 캐롯 점퍼스 상대로 86, 79 승리를 기록했다. 5연승 흐름 속의 시즌 13승 3패 성적. 서울 SK 상대로는 3경기 연속 19득점 이상을 기록한 변준영과 오마리 스펠맨이 승부처의 해결사가 되었고 강력한 수비와 모션 오펜스를 통한 속공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던 경기. 렌즈 아반도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속공과 돌파 득점을 성공시켰고 오세근은 토종 빅맨 싸움에서 판정승을 기록한 상황. 또한 문성곤이 강력한 수비력을 선보였고 팀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6개 마진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 코멘트 KGC 인삼공사는 수원 KT의 백코트 전력을 압박할 수 있는 수비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양홍석의 위력을 반감되게 만들 수 있는 양희종, 문성곤의 수비력도 나타날 것이다. KGC 인삼공사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안양 KGC 승 153.5 오버. BNK 썸 이전 경기 홈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74, 65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KB스타즈 상대로 54에서 62 패배를 기록했다. KB스타즈 상대로 6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승리를 추가했으며 시즌 7승 2패 성적. 삼성생명 상대로는 김한별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기록한 경기. 상대의 야투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얼리 오펜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상대 림을 직접 공략하는 공격으로 흐름을 가져왔고 이소희가 3점 슛뿐 아니라 적극적인 골 및 돌파 득점으로 해결사가 되었던 상황. 또한 안혜지가 부지런히 찬스를 만들어줬고
인생 경기를 해낸 김시온이 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준 승리의 내용. 우리은행 이전 경기 원정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78-56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삼성생명 상대로 83-42 승리를 기록했다. 4연승 흐름 속의 시즌 7승 1패 성적. 신한은행 상대로는 1쿼터 출발은 불안했지만 노련한 경기 운영 속이 후반전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던 경기.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김단비가 다재다능한 능력을 선보였고 초이샘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득점 가담도 나타난 상황. 또한 박혜진이 득점 리더가 되었으며 박지현 이외에도 박은선이 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준 승리의 내용. 코멘트 김한별, 한엄지. 지난해의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BNK썸의 약점을 1차전에서 놓치지 않았던 우리은행이다. 베스트 5 경쟁력에서 우리은행이 우위에 있는 전력이다. 우리은행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우리은행 승 137.5 오버. 현대캐피탈 이전 경기 원정에서 OK저축은행 상대로 3-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3-0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속의 시즌 6승 4패 성적. OK저축은행 상대로는 오레올, 허수봉, 전광인으로 구성된 삼각편대가 고른 득점 분포를 보여줬으며 리시브와 수비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경기. 중앙에서 블로킹 6득점 포함 10득점을 기록한 박상아와 높은 속공 성공률을 보여준 최민호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블로킹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한 상황. 다만 1, 2세트를 먼저 획득한 이후 목적타 서브의 부정확성 때문에 상대에게 51.2%의 높은 리시브 효율성을 허락하며 3, 4세트를 빼앗기는 기복을 보였다는 것은 찜찜한 부분으로 남았다. KB손해보험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0에서 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삼성화재 상대로 0에서 3패배를 기록했다. 5연패 흐름 속의 시즌 3승 6패 성적. 한국전력 상대로는 니콜라 멜라냐기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기. 아웃사이드 히터 김정우와 미들 블로커 양희준, 세터 최익재를 삼성화재로 보내고 영입한 아웃사이드 히터 황경민이 황택의 세터와 호흡에 아쉬움을 보였고 리시브에 문제점이 나타난 상황. 또한 블로킹, 서브 에이스, 범실 대결에서 모두 밀렸던 패배의 내용. 코멘트도 아니면 뭐가 되는 강한 서브 구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5연패 과정에서 서브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KB손해보험이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2단 연결, 순간 상황 대처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중앙에서 경쟁력도 살아났다. 현대캐피탈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현대캐피탈 승 179.5 오버. 페퍼저축은행 이전 경기 원정에서 IBK 기업은행 상대로 1에서 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KGC 인삼공사 상대로 1에서 3패배를 기록했다. 시즌 10패 성적. IBK 기업은행 상대로는 니아 리드가 분전했고 범실 싸움에서 힘을 내면서 먼저 1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결정력이 떨어졌던 경기. 이고은 세터의 토스 안정성에 아쉬움이 있었고 중앙 속공을 자주 사용하지 못하면서 상대 블로킹을 분산시킬 수 없었던 상황. 또한 블로킹, 서브 에이스 싸움에서 밀렸고 이날 경기 패배 후 김영실 감독이 잦은 사퇴를 하면서 팀 분위기는 더욱 떨어지게 되었다. 도로공사 이전 경기 원정에서 GS 칼텍스 상대로 3-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1에서 3패배를 기록했다. 시즌 5승 4패 성적. GS 칼텍스 상대로는 배유나가 중앙과 오른쪽에서 가리지 않고 GS 칼텍스 코트의 빈 곳을 노렸고 정대영의 공격 성공률은 떨어졌지만 블로킹 6개를 잡아낸 경기. 임명옥 리베로가 25차례 디그 시도에서 23개를 잡아내는 그물망 수비력을 선보이면서 박정아, 카타리나 요비치의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랠리 이후 득점의 주인공은 도로공사가 될 수 있었던 상황. 또한 범실은 상대보다 많았지만 블로킹, 서브 에이스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하고 51.67%의 높은 리시브 효율성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
코멘트 베테랑 선수들이 많은 도로공사에게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 주어진 이후 맞이하게 되는 경기 일정이다. 또한 도로공사는 정대영이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시작한 모습, 도로공사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추천 배팅 한국도로공사 승 165.55번. 크로아티아 피파 랭킹 12위 캐나다를 조별리그에서 탈락시키면서 모로코 다음으로 16강 진출 확률이 높은 국가. 벨기에를 상대로 무승부 이상의 결과만 내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고, 패배 시에도 캐나다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조 2위를 확보할 수 있다. 2차전에서는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전방의 화력이 살아났다는 것이 고무적인 성과. 크라마 리츠가 멀티 득점을 기록했고, 우측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던 리바야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1차전에 다소 부진했던 전방 영향력이 꽤 살아나는 모습. 다만 2차전에서는 큰 대회 경험의 차이가 꽤 큰 모습이라 베테랑들이 가득한 벨기에를 상대로는 전방 영향력이 2차전과 같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벨기에 피파 랭킹 2위 모로코에게 일격을 당했고, 팀의 에이스인 데브라 이너가 우리는 너무 늙어서 우승하기 어렵다고 인터뷰를 하고, 베르통언이 우리가 공격을 못하는 것도 늙어서지라고 응수하는 등 팀 분위기가 매우 좋지 못한 상태.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어도 16강 진출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 처한 조별리그 상황도 썩 좋지 못하다. 공격진이 모로코의 수비를 전혀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 아자르는 체중 문제는 다소 해결했지만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전성기 시절의 전진성을 잃어버렸던 모습. 인터뷰가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비진도 노쇠한 상황인 것도 확실한 약점. 캐나다의 어린 선수들은 큰 무대의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한 반면 노련한 모로코의 공격진은 카운터로 벨기에의 수비진을 쉽게 뚫어냈다. 모로코보다도 큰 무대 경험이 많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도 카운터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임에는 확실한 상태. 코멘트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점치겠다. 벨기에는 현재 감독의 전술적인 패착과 팀 주전 선수들의 노쇠화로 팬들도 벨기에 전력에 점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크로아티아 감독인 달리치가 선수들의 체력적인 관리를 해주는 방법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고, 크로아티아의 중원 전력도 여전히 건재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크로아티아도 무리하게 라인을 높이면서 위험성을 높일 필요는 없는 상태. 언더 양상이 유력하다. 추천 배팅 크로아티아 승 2.5 언더. 캐나다 피파 랭킹 41위 2연패를 당하면서 조별리그 탈락은 확정. 그러나 다음 월드컵 공동 개최국으로서 월드컵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떨어지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확률은 매우 높다. 2차전에서는 월드컵 첫 골을 넣은 만큼 3차전에서는 첫 승리를 거두겠다는 각오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큰 경기 경험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태. 상대 중원의 정교한 패스워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중원 퀄리티에서 격차가 생각보다 큰 모습. 알폰소 데이비스가 대표팀에서는 중앙에 배치되면서 중원 싸움에 힘을 보태주고는 있지만 에너지 레벨 대비 정교함이 밀리는 모습을 자주 연출하고 있는 것이 문제. 이 단점은 문전 앞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벨기에전에서도 경기적으로는 압도했음에도 골을 넣지 못하면서 벨기에에게 카운터를 맞고 침몰한 바 있다. 탈락이 확정된 터라 긴장이 다소 풀린 상태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기대를 너무 갖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강한 압박을 주로 삼는 팀이라 뒷공간 노출이 꽤 잦은 팀. 최근 7은 10번의 A매치에서 2골 이상 실점한 경기가 절반인 5번에 달하고 있다. 모로코 피파 랭킹 22위 조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잡았다. 아직 16강 진출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크로아티아가 벨기에를 상대로 무승부 이상의 경기만 치러준다면 조 2위를 확보해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36년 만에 두 번째 16강에 진출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인 셈. 캐나다보다 노련미가 상당하다는 것이 장점. 지에흐 마즈라이가 대표팀에 복귀하면서 개인 기량에서도 전임 감독인 할리로지치 시절보다 플러스 요인이 있다. 다만 지에흐가 올 시즌 클럽에서 보여주고 있는 폼이 꽤 실망스러운 터라 공격이 잘 안 풀릴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바로 무승부를 노리는 작전으로 갈 확률이 높다. 최후방 수비가 약화되는 닭공 양상은 만들지 않을 것. 코멘트 언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의 기동성과 젊은 패기는 인상적이나 골문 앞에서의 섬세함이 부족한 것이 흠. 모로코가 라인을 내리고 대응할 방식이 높기 때문에
기동성 확보에 필요한 공간 창출에도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모로코도 맞불보다는 적절한 카운터 양상으로 나서면서 대표팀에 복귀한 선수들의 1대1 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일본 피파 랭킹 24위 코스타리카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독일을 잡고 조별 리그 탈락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 물론 스페인을 잡아낸다면 자력으로 조별 리그 통과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이 하는 축구의 상위 원격인 스페인을 일본이 이겨낼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 일단 2차전에서 1차전 멤버 5명이 바뀌었으니 1차전에 뛰었던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는 준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모리아스 감독도 코스타리카 전에서 체력 안배를 했다고 밝힌 만큼 많은 활동량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 오히려 나아 보이기도 한 상태. 다만 카운터 상황에서 방점을 찍어주어야 할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못한데 마에다가 전방 압박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작 골을 넣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스페인 피파 랭킹 7위 독일을 상대로 1-1로 비기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1차전 경기력을 비추어 봤을 때 스페인의 우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결국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일을 압도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 그래도 1차전에서 골 득실을 최대한 챙긴 상황이고 패배를 하지도 않은 상황이라 16강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전방의 성과가 꽤 좋은 상황, 특히 모라타의 컨디션이 꽤 좋아 보이는 모습인데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고 2차전에서 기록했던 골은 오프사이드 라인을 절묘하게 피하는 킬러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낸 골이라 밀집 수비를 파괴할 때 모라타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한 상태. 스페인은 중앙 빌드업이 압박으로 막히면 측면으로 공이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득점력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 모라타가 공중볼이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선수이기 때문 코멘트 스페인이 우세한 것은 사실. 일본이 아예 숙이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 중원 싸움을 시도하더라도 스페인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보다는 상위 호환격인 것이 명백한 상태. 스페인의 전방 컨디션도 아주 나쁘지는 않고 이미 강한 압박과 수비로 무장한 코스타리카를 대파한 경험도 있다. 다만 16강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경기 중후반부터는 스페인이 힘을 뺄 가능성이 높다. 무리하게 다득점을 노리지는 않을 것이다. 추천 배팅 스페인 승 2.5 언더. 코스타리카 피파 랭킹 31위 일본을 잡아내면서 독일보다도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황. 다만 패하면 그대로 탈락인 상황이라 아주 여유로운 상태까지는 아니다. 1차전에서 스페인에게 0에서 7로 대패를 당한 만큼 골득실에서도 매우 불리해진 상황이라 사실상 승리 아니면 탈락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지가 주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수비 선수들의 폼이 돌아온 모습은 긍정적이다. 1차전에서 실전 감각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던 나바스도 결정적인 선방으로 팀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득점을 기록한 선수도 라이트 백이었던 플레르였다. 다만 유럽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이제는 전성기가 지난 노장이라 정상급 기량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1대1 개인 기량에서는 독일에게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 협력 수비가 잘 되지 못한다면 1차전의 악몽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 피파 랭킹 11위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스페인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16강 진출 가능성은 살려 놓은 상태. 3차전에서 2골차 이상으로 승리를 거두고 일본이 스페인을 상대로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 조별 리그를 통과할 수 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압도적인 우세지만 사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임에는 분명한 상태. 플릭 감독은 전방 부진을 제로톱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정통 NO9이라고 할 수 있는 펠크루그가 들어오자 공격에서 혈이 뚫리는 모습. 코스타리카가 강한 중앙 압박으로 중원을 틀어막고 빌드업이 측면으로 흐르도록 할 가능성이 높은데 크루그의 피지컬이 상당히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미넨의 핵으로 활약하고 있는 크랙형 공격수인 사네와 무시알라도 개인 기량으로 수비벽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풀백의 약점은 뚜렷하다. 쥘레는 전문 라이트 백이 아니고 라움은 공격적으로 기여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수비적인 장점이 뚜렷한 선수는 아니다. 독일은 월드컵 이전 기준으로 15번의 A매치에서 무실점 6회에 그쳤다. 코멘트 독일의 승리를 점치겠다. 2차전에서 펠크루그와 사네를 중용하면서
공격력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 코스타리카가 1차전에서 극단적인 수비 성향을 보였지만 개인 기량에서 밀리면서 대량 실점을 한 만큼 크랙들이 돌아온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이길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추천 배팅 독일 승 3.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